네,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1편, 2편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꽉꽉 채워지게 될 텐데요. 질문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말씀만 괜찮은 거 아니고 진짜 괜찮으십니까? 정말 괜찮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더 힘을 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남았죠? 네,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 연구소를 설립하고 나면 연구소의 뭐 유효기간 그런 것도 있나요? 다른 제도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라든지 어떤 일정 기간을 갖다가 설정하는 데 반해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제도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81년에 인정받은 연구소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취소가 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취소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예, 유효기간은 없지만 이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일정 요건을 갖다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 활동이 중단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자진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뭐 현지 확인을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연구 활동을 안 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 말고요. 이 준수해야 될 사항을 위반해서 취소당하는 경우도 많나요? 예,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현지 확인을 가보면은 연구원들이 없거나 실제 연구개발 활동이 중단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갖다가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힘들게 인정을 받았는데 취소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이제 막 연구소 인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연구 인력들이 퇴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찰나에 현지 실사를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하면 변경 신고를 갖다 적게 해주셔야 됩니다. 연구 인원이 퇴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변경됐을 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 현지 확인 나가서 그런 미비한 부분을 갖다가 안내해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변경 신고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입사 퇴사라든지 연구 공간이 변한 경우, 연구 공간이 더 커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아까 현지 실사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언제 나오시는 건가요? 그리고 매번 오시나요? 현지 실사는 연구소를 인정받으신 이후에 관리 측면에서 이제 방문을 드리게 되고요.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 정도 방문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암행어사처럼 막 불시에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네네. 한 달 전쯤에 저희가 이메일이라든지 팩스로 저희가 현지 확인 나간다는 거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준비사항도 해당 내용에 다 공문의 내용을 적고 있고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럼 현지 실사를 나오신다고 하셨을 때 기업들은 뭘 준비를 하면 될까요? 크게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없으세요. 기존에 변경 신고를 잘 하셨거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현지 확인을 나갔던 조사위원분께서 신고 내용, 변경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경력증명서라든지 학위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연구개발 활동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원과 잠깐의 상담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신고는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라.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소 대리님. 저희 회사는 이 연구소를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연구소 하나를 둬야 되는 상황인데 이 인력 채용이 쉽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이럴 때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 경우는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연구소를 갖다가 규모가 큰 기업이거나 아니면 여러 소재지에 연구소를 갖다가 다소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소재지, 부소재지로 구분을 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연구소가 두 개의 소재지를 갖는다는 개념인데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네. 그럼 한 명은 꼭 가야겠네요. 예, 부소재지, 주소재지 구분 없이 적어도 연구원 한 명은 반드시 상주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팀장님, 그 연구개발 활동조사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그리고 뭐 꼭 해야 하나요? 예,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조사라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년에 인정받은 기업 연구소들이 매년 4월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출을 안 하게 되면 취소도 될 수가 있어요. 와,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걸 조사하나요? 기업 연구개발 활동 관련 내용입니다. 결국 연구개발 인력,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 비용, 그리고 연구개발 내용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신고한 내용이랑 상이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복잡한 듯 하면서도 또 쉬운 것 같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기도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잘 배웠는지 복습하는 개념에서 퀴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미소대리님 준비되셨나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자신 있습니다. 대결! 자, 그러면 팀장님께서 질문을 주시고 저희가 퀴즈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첫 번째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봐주시고요. 네. 자, 이제 연구소 전담부서를 신고를 할 때 현판 사진을 갖다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옛날에도 이렇게 나무로 현판을 만들 때 막 멋진 글씨로 막 지금으로 따지면 캘리그라피 같은 글씨를 써갖고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막 이거는 조금 멋지진 않지만 진짜 멋지게 막 이렇게 썼다면 인정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예술품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이거 막 붙일 수 있잖아요. 이건 너무 좀 공식적이지 않은 느낌이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소대리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현판이라는 거는 그 공간을 갖다가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통 대표이사실이라든지 회의실 갖다가 이렇게는 안 붙이겠죠. 그 종이로 붙이면 혼나겠죠, 대표이사님한테. 근데 만약에 진짜 아까 얘기했던 막 멋있는 글씨로 캘리그라피처럼 하는 그것도 안 됩니까? 쉽게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 것 같아요.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까지 퀴즈는 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공간을 한번 봐주시고요. 과연 연구소 전담부서 공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기가 너무 없는데요.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될 것 같아요. 뭐 한 명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연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인적 요건, 물적 요건하고 추가적으로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물적 요건에 연구 공간 말고 연구 기자재가 있어야 되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뭐 실험 기자재는 없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이 연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연구소 물적 요건을 갖다가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마 MC님 자리도 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미소 대리님 같은 경우에 뭐 달력도 있고 아마 이쁜 거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공간이어야만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상시 근무하는 공간이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부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는 없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자, 기업부설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갖다가 둘 수 있는데 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소장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구를 총괄하는 겁니다. 어렵다. 이거는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대표와 연구소장이 막 그게 중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대표 겸 소장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를 예로 들자면 그분이 기술 개발도 하고 CEO 역할도 하고 하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맞히셨고요. 근데 여기서 구별을 하셔야 될 게 대표의 경우에는 연구 업무도 하지만 다른 업무, 뭐 생산 업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담 요원이 될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기업의 대표는 연구소장 겸임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구소장 전임은 연구 전담 요원이라는 의미고 연구소장 겸임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연구소장 역할은 하지만 연구 전담 요원에는 포함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에 한해서는 대표이사가 예외적으로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을 가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네요, 이거. 네네. 네. 자, 그다음에 기업부설 연구소에 아까 연구 전담 요원 자격 요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자, 외국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까 전에 한국에만 있는 이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왠지 그 바운더리 안에, 사업 바운더리 안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외국인도 학교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그 학사만 따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맞히셨는데요. 당연히 저는 외국인도 거의가 아니라 그냥 틀렸고요. 들으셨고요. 네. 이제 당연히 외국인도 자격 요건을 갖다가 동일하게 적용받고 전담 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자가 중요한 거죠. 실제 연구 개발이라든지
기업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비자에 한정되고 관광비자는 그렇죠. 안 그게 안 되겠죠. 된다는 예를 거죠. 들어 당연히.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연구소하고 전담부서는 명칭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현판에 기업부설 연구소인데 전담부서 현판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2학년 1반인데 2학년 3반이라고 해놓으면 안 되지. 미소 대리님은? 저는 반대로 갈게요. 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저 촉으로. 틀리셨고요. MC님이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그렇죠. 연구소하고 전담부서는 저희가 아예 구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부설 연구소는 연구소 관련한 명칭만, 전담부서인 경우에는 전담부서 명칭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퀴즈를 주신 이유는 그걸 바꿔서 사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사례도 많고 왜 안 되냐라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김모 씨나 성이 뭐가 중요했어요? 김씨나 이씨나. 근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엔 없는데 주거용 건물 있잖아요. 저희가 살아가는 건물, 일반적인 그 공간에서 네. 연구를 하고 연구소로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될까요? 안 될까요? 와, 어렵다. 왜냐면 아까 전에 착오는 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집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주거용이랑 그 회사, 기업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안 될 것. 오피스텔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오피스텔 자체가 뭐 동시에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주거는 안 된다. 네, 정답은? 미소 대리님이 정확하게 맞히셨고요. 실제 법적으로 딱 두 군데 공간만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공간이냐면은 주거용 공간과 무허가 공간. 이 두 가지 공간에 대해서는 연구소 전담부서의 물적 요건을 충족하는 공간으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마당에다 텐트 쳐놓고 이거다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 되겠죠. 네. 그다음에 아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을 거두어 보세요.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연구 전담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저는 기억이 정확히 납니다. 저도 납니다. 왜냐면 그 고등학교를 나와서 자격 요건을 추가로 획득하면 된다고 네네.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현재 인정이 되고 있는 거는 과학기술계 또는 이제 특성화 계열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4년의 연구개발 경력을 갖다가 인정받았을 때 가능하고요. 일반 고등학교를 나오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많은 분들이 불평을 얘기하시는데 현재까지는 과학기술 분야, 뭐 마이스터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오신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꼭 주의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아까 연구 공간 관련해서 이제 회의 공간을 갖다가 기업부설 연구소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의 개념도 있고 좀 이렇게 탁 트인 공간도 있다고 했는데 탁 트인 공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공간적인 요건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회의실은 대부분 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조용하게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회의실에서는 회의를 하는 공간이거든요. 연구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연구 공간이라는 거는 상시 근무하면서 연구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회의 공간을 갖다가 연구 공간으로 신고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그 연구 공간 중에 일부를 갖다가 연구원들만 사용하는 회의실을 갖다가 연구 공간으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미소 대리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진짜 너무 유익했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 담당자분들이 꼭 한번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팀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정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연구소 설립 신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영상을 보고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좀 반복적으로 보시고 숙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구적 사고에서는요, 연구소나 전담 부서 설립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봤는데요.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